앞마당이 넓고 정원이 잘 가까워져 있는 시골집입니다. 건물 연식은 있지만 올 수리로 인해 건물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 정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요. 땅이 184평이다 보니 마당이 커서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고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지붕과 외벽 마감, 하이샷시 등 상태가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별채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별채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어 전기료 걱정은 덜 하겠는데요. 이런 집이 딴 건물 포함해서 현재 1억 원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2m 정도인데요. 차는 글쎄요, 저도 이제 안 넣어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부딪힐 것 같아서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폭이 한 2m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매우 좁은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고요. 그래서 본건이 이제 주출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의 경계면도 저런 식으로 돌담으로 이렇게 경계면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가려져 있어 갖고 좀 가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출입문 현관인데요. 보다시피 차량을 가지고 마당까지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뭐 공사를 하면 되겠지만요. 우편함이고 현재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잠겨 있어서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돌담물에서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내부가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나 보면은 지붕뿐만 아니라 외벽 마감이나 이런 것도 보면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당겨 보면은 저기도 이제 출입문이 있는데요. 저기까지 이어지는 이제 어떤 샛길 같은 게 있거든요. 출입문이 또 하나. 그래서 저렇게 정원에 가로지르는 주출입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이따가 지적도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본체 뒤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색 벽돌, 회색 마감, 그리고 하이샤시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한 모습이고 깔끔하죠. 그리고 지붕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별채, 본체 말고 별채 뒤쪽입니다. 별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지붕인데요. 지붕을 좀 수리를 좀 한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경매가 두 개 나온 거예요. 1번하고 2번. 근데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체를 보면요. 이게 정면에 보면은 여기가 완전 정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통창으로 하이샤시가 되어 있는데 상태는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별채입니다. 별채도 마찬가지로 20평으로 건물이 본체랑 별채가 20평 정도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잘 달려 있고요. 그래서 시골 생활할 때 그 공간이나 이런 활용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수리를 좀 해놓고 하면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으니까 전기료 부담이 좀 덜한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당에는 좀 큰 그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네를 타면서 좀 그 시골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당이 180평으로 크다 보니까 이 본체에서 그 바깥으로 봤을 때 막힘이 없습니다. 시야가 터져 있어서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의 시골집입니다.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본건이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는 요게 이렇게 빨간색 매각 대상이 되는 거고 본체랑 별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 대상이고 사실 이렇게도 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매각 물건 번호 2번인데 제외했습니다. 뭐 전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써도 되지만 여기를 그냥 요것만 써도 이렇게 그 길이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쪽 뒤쪽으로는 전부 다 임야고 이 동네 주변이 이렇게 좀 보면은 집들이 어떤 마을이 이루어진 그런 속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런 군데군데 빈집들이 좀 있어요. 자물쇠를 채워놓고 하지만 내부 상태는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정을 해보면 세컨하우스나 어떤 그 우리가 5도 2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일은 도시생활, 2일은 시골생활.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는 집들 같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집들 자체가 군데군데 좀 빈집 있는 게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을 산다고 하면 주변 어떤 터치 안 받고 좀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변에도 이렇게 세컨하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이 주도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돼요. 굉장히 그 어떤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것은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이제 생활권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성이에요. 경남 고성. 여기 보시죠. 경남 고성군 상리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면내 생활권이 여기 있어요.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도 되고, 뭐 차를 타고 가면 1, 2분이니까 보통 이제 시골 생활 하면은 대부분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버스 정류장도 이 앞에 바로 있죠. 200m니까 걸어가서 뭐 한 2, 3분, 그죠? 이 정도 400m.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권 이 버스 정류장도 200m, 그 다음에 면내 생활권도 대략 한 470m니까 걸어서 한 5분, 이 정도 안팎으로 전부 다 이렇게 면내 생활권, 이게 농협도 있고요, 하나로마트, BHC 치킨집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고 반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고성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제 사천 시청이 더 가깝죠. 여기죠. 그래서 13km예요. 이게 이제 음영 처리 단계 13km예요. 그러니까 차로 한 10에서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시골이니까 안 막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고성군청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사천시청이 있습니다. 밑에는 뭐 삼천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경으로 고성군청하고 사천시청 10분 15분 내에 당도하는 그런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보면요, 이게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산,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순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는 대전, 이쪽으로는 이제 통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IC들이랑 어떤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사천하고 고성군청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대략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를 보면서 좀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아까 이게 폭이 굉장히 한 2m, 차는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로드뷰나 이런 게 안 찍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차는 들어오면은 낑길 것 같아요. 그래서 2m가 좀 안 되는 걸로, 한 1.8m 될까요? 보통 2m 되면 그래도 차폭이 보통 한 1.8에서 한 1.9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그마저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로드뷰가 안 찍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본권 같은 경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요거예요. 아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별채인데 이게 이제 그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권 외에도 물건 번호 2번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요것도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여기 주출입문에서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보였었잖아요. 이렇게 돌담이 있었고 여기 이제 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것만 낙찰받으면 여기는 이제 남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이것도 낙찰 받고 싶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각 대상이니까 통으로 사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지적도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여름의 풍경이 좀 더 산뜻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갔을 때 2월 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좀 푸릇푸릇하진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산뜻한 느낌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쪽길이 있죠. 그래서 일로도 이제 가는데 여기가 이제 매각이 되는 2번 물건이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더 산뜻한 느낌. 별채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마당에 보면 잔디도 잘 꾸며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붕 상태를 보면요, 지금 보면 탈락된 게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뭐
옆에서 볼 수는 없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달려 있고요. 10개가 얼마나 전기를 덜어줄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조금 덜 하죠. 부담이. 경계면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가 이제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여기 귀퉁이가 좀 걸리네요. 근데 이제 정확히 경계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보는 걸로는 이렇게 좀 되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편에는 이렇게 뒤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또 경매 물건이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위반에 대한 건축물 위반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고, 보시면 이제 주택 1층하고 이렇게 보면은 주택 창고 퇴비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2024년에 한번 매매가 됐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따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대장 2번인데 보면은 딱히 뭐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허가일하고 착공일이 없어요. 사용 승인일이 1940년인데 이거는 대충 추정한 것 같아요. 옛날 시골집이니까 그냥 오래됐어요 해갖고 1940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건물로 올 수리 내부 외부를 어느 정도 그렇게 벽제 마감이랑 그 다음에 하이샤시 그 다음에 지붕도 이렇게 수리한 걸 보면 내부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 최근에 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2년 8월 19일이 최선순위 말소 기준인데, 그렇죠? 세입자가 뭐 조사된 임차인 나액이 없으니까 낙찰로 물어줄 돈은 없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물건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딱히 눈여겨볼 건 없고. 그리고 보면 공시지가가 지금 2018년부터 해갖고 15,000원 해가서 2022년 1월에 62,000원. 이때가 다 많이 어떤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죠. 그 아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좀 주춤하다가 지금 54,000원.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대략 평당 한 18만원까지도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은 이렇게 좀 한참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도로죠. 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신건이에요. 신건이고 2월 24일. 그러니까 이틀 남았어요. 이틀.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한 번 더 유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매매가 1억 5천에 매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땅이 180평,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보면은 여기가 2022년에 지금 보면은 건축물 대장상은 소유권 바뀐 게 2024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2022년 8월에 1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그 길뚱하게 생긴 거기가 아니라 이 대지랑 이 건물만 지금 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평당 단가를 따져 보면요, 대략 지금 요 같은 경우는 81만원이죠. 81만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땅값, 단순 땅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해서 이제 주택들이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좀 특이할 만한 게 2024년인데요. 이게 단가로 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평당 공시지가가 18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19만원에 지금 이게 거래가 된 게 있어요. 그죠? 공시지가가 18만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만원 정도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약간 비싸게. 그래서 이제 로드뷰를 보면요, 여기가 완전 그냥 옛날 거의 시골집 있잖아요. 폐가 수준의 어떤 시골집. 그죠? 요게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만 보고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그냥 땅값만 봤기 때문에 딱히 비교할 수는 없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2021년에 110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고, 좀 찍어 드릴게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좀 그 외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래도 면내 생활권에 접해 있잖아요. 여기 면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1년 3월에 평당 117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1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 7월에 116만 원에, 여기도 21년 4월인데 124만 원에. 그러니까 이 면내 생활권에 있는 거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대에서 좀 거래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부상이니까 단순 참조입니다. 정확한 건 부동산 탐문조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건을 다시 보면 80만 원이잖아요, 평당.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가 좀 그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시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1억 5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이죠, 22년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래가 잘 없어서 어떤 이제 시세나 이런 걸 매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좀 가격이 싸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억 5천까지가 이제 2022년에, 지금 2025년이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여기가 20%인지 30%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떨어지면 1억 초반까지 갈 텐데, 그때가 좀 더 한 2, 3천 싸지는 거죠. 실거래 했던 것보다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 나는 이것도 좀 부담이 돼. 그래서 1억 밑으로 떨어지면 볼래 한다고 하면은 2회 유찰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서,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현장 조사나 임장을 통해서 좀 파악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